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아사히 신문 인터뷰 해가지고 가장 존경하는 정치 박정희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저는 이준석하고 십몇 년 동안에 뭐 충돌도 하고 뭐 협력도 해가지고 좀 잘 아는 편이에요. 제가 웬만한 사람보다 많이 알 겁니다, 이준석을. 내가 10년 동안 이준석이면서 박정희 존경한다는 얘기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것도 왜 한국 정치가 아닌 일본 신문에 나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 정치인이다. 왜? 한국의 경제 개발을 선도했기 때문. 그 후 독재자의 길로 들어선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는 거고. 아니 지금 이 얘기는 일반적으로 웬만한 좌익들도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 경제 개발을 선도한 건 인정하지만은 독재의 길을 간 것은 아쉽다. 지금까지 한 번도 존경 안 하다가 좌익들하고 똑같은 이유로 이제 갑자기 일본 기자 만나니까 존경한다? 자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관련 탄핵에 몰리고 감옥 가는 것을 보고 새로운 보수 정치를 이끌고 싶다고 생각했다. 탄핵에 몰리고 감옥 가는 것을 보고 사기 탄핵과 박 대통령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생각한 게 아니라 이제 기회는 왔다.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간 사이에 내가 한판 해먹겠다. 딱 이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또 팔아먹는데 글쎄요. 아까 공희준 씨가 이 이준석에 대해서 뭐 기면 아니면 아니다 뭐 이런 스타일이라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준석은 그렇지가 않아요. 386보다 훨씬 더 노예해가지고 상황과 자리에 따라서 말이 막 바뀌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역겨웠기도 했어요. 그 친구 젊었을 때. 20대 중반은 더 그랬어. 지금보다 더 그랬다기보다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위장하는 기술도 없어가지고 그냥 말이 막 앞에서 바뀌는데 제가 가장 역겨워했던 친구예요. 20대 때. 근데 이제 30대 가면니까 좀 낮았다 생각했는데 이제 다시 이제 또 당대표 되니까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데 다른 건 몰라도 누구를 존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하면 안 되죠. 정치인이. 상황에 따라 가지고 호남에 가서는 김대중 존경한다 그러고 대구 가서는 박근혜 존경한다 그러고 이러고 다니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정치적인 스승을 얘기하는 건데 자기 아버지까지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지금 이준석이가 무슨 정치적 목적으로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조중동과의 그 관계 때문인지 몰라도 전혀 존경하지 않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존경해 본 적이 없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지금 쇼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젊은 정치인입니까? 이게 젊은 정치인의 자세예요, 이게? 586보다 더하지, 이거는. 이건 뭐, 박지원이나 뭐, 건노갑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거. 자, 이준석이가 지금까지 박정희 대통령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 이준석이, 이거 뭐, 누가 이거 사회자가 물어봤나 본데,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국가 주도적인 경제 개발을 했어요. 보수주의도 막상 필요할 때는 자유의 가치를 내동쟁이 쳤단 말이죠. 저는 반공도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건 내가 볼 때 좀 워딩이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이준석 본인이 내가 볼 때는 이준석 본인이 나는 반공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 이 말을 한 건데 약간 잘못 워딩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굳이 분리하자면은 국가가 모든 것을 손에 쥐고 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주의적 전체주의라고 봐요. 사회주의 알파 전체주의라는 거는 단 하나도 지금 긍정적인 뜻이 없는 거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전체주의 뭐 나치나 뭐 파시즘이죠. 이거는 최악의 부정적 평가라는 거 아닙니까? 사회주의적 전체주의라는 얘기는 어? 이를 한국적인 보수라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자유주의적인 보수라고 볼 수는 없죠. 하여튼 뭐 다 헛소리인데 문제는 이준석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지금까지는 사회주의적 전체주의라고 이게 존경할 만한 정책입니까?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그것도 보수로 분류되는 정치인이 보수주의가 아니라 그러지만은 내가 그 존경하는 대통령 있는데 그 사람 그 사회주의하고 전체주의 정책을 썼어. 내가 너무 존경해. 이렇게 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그냥 짓밟은 거거든요. 딱 누구 수준으로 유승민 수준으로 뭘 알아야지 유승민이가
유승민의 그 빈약한 지식 수준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사회주의와 전체주의로 보이는 거야, 그냥. 그거 주워듣고 떠든 거예요. 이게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까, 이게? 제가 이게 아니라는 것은 제가 지난 방송 때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이거 내가 또 다시 얘기 안 할게요. 박정희 대통령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전체주의도 아니에요. 경제정책으로 보면은 간단한 증거가 뭐냐. 박정희 대통령은 전부 다 민간 기업을 키웠다는 거예요. 남미나 아시아의 이 다른 독재자들과 달리 자기가 마음만 먹었으면은 국영 기업들 싸그리 키워가지고 자기가 먹었겠죠. 그 푸틴처럼. 근데 이분은 기업가의 개인의 능력을 중시 여겨서 그 개개인의 기업가들에 대해서 미션을 주면서 키우는데 그 혜택을 사실상 기업이 다 가져간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삼성이고 뭐 현대고 뭐 다 SK고 다 큰 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 덕에. 민간 기업을 이렇게 다 키워놨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주의고 전체주의가 돼? 이렇게 무식한 자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지 않는데 존경한다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존경하는 정치인 대해서 정치인이 사기치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따지면은 좋아하지 않는 여자에 대해서나 좋아한다고 사기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 이 얘기는. 이준석은 누굴 존경하냐? 오바마야, 오바마. TK 가가지고 나경원까지도 마음에 없는 박정희 공항 이 찬양을 다 해하는데 유일하게 대구 가서 박정희 대통령 얘기 안 끝내고 오바마 꺼낸 게 이준석이에요. 오바마 존경한다는 얘기 무진장 많이 했죠, 지금까지. 오바마. 오바마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연결되는 게 있어요? 이거 누가 나경원, 박정희 대통령의 통찰력과 해야지 박정희 팔이 하는 겁니다. 이 대구 가서. 다, 싹 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박정희 공항을 만들겠다. 홍문표, 이명박 박근혜 팔고, 지금, 조경태, 야. 주호영, 그리고 여기. 자, 이준석만,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에 찬성하는 사람도 애국자요, 반대하는 사람도 애국자다. 통합의 마지막은 완성돼가. 자, 통합의 정책, 그러니까 오바마가 기본적으로 이 통합의 이미지를 내세웠죠. 그게 통합에 기여하지 못하고 미국을 갈라놨지만 어쨌든 오바마가 통합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건 맞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원래 오바마 유형의 PC 정치인들을 존경하는 건데 박정희 대통령과 이 오바마하고 무슨 연관이 돼 있습니까? 아예 극과 극이지. 그리고 이준석이는 원래 또 이정희를 또 원래 제일 존경한다. 이건 뭐더 얘기하는 이정희를 제일 존경한다. 이준석이는 이정희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관계 있어요? 이름이 똑같나? 이름 똑같은 거밖에 없어요? 이 나중에 문제되니까 이정희의 열정을 제일 존경한다. 이렇게 해서 야 그러면은 히틀러의 열정을 존경하고 스탈린의 열정을 존경하는 사람도 있냐? 존경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꾸 바뀌면 안 돼요. 딴 걸 떠나서 존경하는 부분은 바뀌면 안 됩니다. 네, 이거 하나 갖고 그 사람을 보는 거거든요. 이 존경한다 갖고 사실 사기치는 사람이 또 노무현이죠. 이 노무현이 뭔가 좀 이 반미 성향을 갖고 엄밀히 말하면 반미도 아닌데 반미가 좀 멋있어 보여가지고 쇼를 좀 하다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노무현은 이렇게 얘기했죠. 대선 때 반미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 쓸데없이 미국 가서 폼 잡고 사진 찍기 싫다. 그러니까 반미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겉멋으로 떠들다가 이게 이제 너 반미냐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노무현이 뭐 사랑한 링컨이라는 이상한 책 하나 써가지고 노무현이 링컨을 제일 존경한다. 이렇게 떠들었는데 기본적으로 민주화 파리들은 링컨을 존경할 수가 없어요. 링컨의 책을 한 권이라도 똑바로 읽으면은 링컨을 존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무현이 링컨을 모르고 밑에 애들이 야이 반미 자꾸 하니까 우리 링컨 합시다 해가지고 한 거고 요거 똑같이 걸린 자가 안철수예요. 안철수가 그때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 이제 링컨이 들어왔는데 이 영화 링컨이 바로 링컨의 이제 이른바
아주 잔혹한 면을 이제 부각시킨, 한마디로 미국 연방이 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은 무력과 이 정치 공작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마키아벨리스트 수준의 링컨을 형상화시켰어요. 실제 링컨이 그렇죠. 왜냐하면 각 주마다 야, 나 연방 탈퇴할게. 우리 주민 투표 들어간다. 연방 탈퇴한다. 이게 민주주의다. 전부 다 민주주의 가치 들고 연방 탈퇴 시작하는 겁니다. 다 막 투표하면은 연방 탈퇴, 남부 쪽은 다 탈퇴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민주주의적 가치 가지고는 막을 방법이 없어. 연방 탈퇴를. 그럼 링컨이 뭐냐? 민주주의 다수결 위에 있는 공화주의적 가치를 처음으로 들고 너희 안 돼. 총각 칼을 들고 민주적 투표로 탈퇴하는 연방을 쓸어버려가지고 미국 연방을 지킨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공화주의적 가치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행위죠. 이거 만약에 민주파리로 따지면은 저 광주보다 더 한 거죠. 아니, 텍사스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나 연방 안 해. 이제 우린 텍사스로 독립할 거야. 그런데 링컨이 뭔데 총칼을 들고 와가지고 몇 명 죽였습니까? 링컨이? 200만 명 죽였어요. 200만 명. 광주 때 몇 명 죽었어요? 180명. 이거 링컨은 민주주의하고 아주 상극되는 인물인데 안철수가 영화 링컨을 보고 민주주의의 참뜻을 깨달았다는. 아, 진짜 안철수가 글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그러니까 안철수니 노무현이 완전 깡통들이거든요. 그 수준이 지금 이제 이준석이고, 그 수준이. 박정희 뭔지도 모르고 박정희 존경한다 그러고, 이정희 뭔지도 모르고 존경한다 그러고, 때와 장소에 따라서 자기의 이득이 되는 사람을 내세워서 존경한다는 거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누구 사랑한다는 사람하고 누구 존경한다는 사람 사기치면 안 돼요, 딴 걸 떠나서. 이런 자가 586 권력과 싸워서 세대 혁명을 일으킨다? 586보다 더한 인간이라니까. 자, 그에 반해서 난 참 이 최대집, 예를 들면은 공의준 말대로 하면 최대집 대표야말로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리다는 딱 그냥 그렇게 가는 사람이죠. 아예 이 수사법 자체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분은 의사가 처방전 쓰듯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 예비후보 어제 등록을 해가지고 야, 기탁금 6천만 원 냈습니다. 이제 이 본격적인 대선 운동을 하는데, 자, 대선 출마의 변, 나는 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나, 이번에 다시 한번 했어요. 첫 번째 탄핵 문제. 탄핵 사기 기만.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둘째, 지금 내가 이게 지금 너무 안 보이는데 나는 이게 이겼다. 국민의 지친 삶의 현장에 대한 깊은 관심. 세 번째, 언론이 조중동이 대선판 좌지우지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조중동의 따까리들이 와가지고 태극기 후보 보수 후보 하는 꼴 못 보겠다는 얘기죠. 바로 윤석열 만세, 최재형 만세, 김동연 만세, 이거 이 꼴 못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네 번째, 문재인이 이것들 다 쓸어버리겠다. 대한민국 정통성 구정하는 이것들 문재인이 세력 다 쓸어버린다. 간단하잖아. 처방 딱딱딱딱딱. 수사법도 없고 잔머리 없고. 최대립 대표도 7년생이거든요. 586과 다른 정서 갖고 있는데, 난 공의준과 함께 이준석의 세대혁명을 썼다는 그 12명의 저자들에게 내가 최대집 대표를 소개해드릴게요. 세대혁명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아까 공의준 씨가 그랬잖아요. 자꾸 586들은 맨날 정치공학하고 그냥 잔머리 쓰고 막 뒤로 미루고 본인이 생각한 대한민국의 처방을 딱딱딱 이렇게 드라이하게 짚는, 이게 586과 다른 면모 아니에요, 이게. 저도 여기랑 좀 비슷하고. 여기서 혁명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최대립 대표한테 존경하는 사람 물어보면 아마 그냥 이승만 나올 거예요. 예. 딴 얘기 안 나오고 이승만 나올 겁니다.